여기서는 자바 프로그램의 구조와 기본 문법 설명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연산자 설명드릴게요. 다양한 종류의 연산자가 있는데 여기서는 비트 연산, 하고 쉬프트 연산입니다. 비트 자료가 있을 때 비트로 표현되어 있는 자료에서 자료값을 이동하는 것을 쉬프트라고 하는데요. 연산자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선순위. 자, 연산자가 x 플러스 y 있을 때, 자, 더하기하고 곱하기가 연산식에 있는데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될 건가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는 비트 연산, 그 다음에 쉬프트 연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연산과 쉬프트 연산의 경우에는 피연산자가 정수 자료형만 가능합니다. 자, 정수 자료형이 아니면은 그 비트 연산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비트 연산자가 뭐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비트 곱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뭐죠? 비트 합입니다. 자, 또 다른 말로는 이를 AND라고 하죠. 비트 AND, 비트 OR라고 합니다. 자, 여기 카렛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뭐예요? 이게 그 모자처럼 생겼는데 얘는 뭐냐면 익스클루시브 OR라고 합니다. 자, 익스클루시브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베타, 제외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베타적인 OR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보수를 취하는 연산자입니다. 보수. 자, 보수. 자,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자, 일단, M% 돼 있죠? 얘는, 여러분들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게 요거 두 개 있는 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얘는 논리 연산자예요. 논리 연산자. 자, AND입니다. 자, 얘도 AND인데 얘는 비트 연산자.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AND를 하게 되면 자, 둘 다 1인 경우만 1이에요. 자, 0인 경우 둘 다 0이다 그러면 0이 되는 거고요. 하나는 1이고 하나는 0이다. 그러면 0. 자, 이런 경우죠. 즉 다시 말해서 두 개의 비트가 자, 두 개의 비트가 1일 경우에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경우. 자, 비트 AND입니다. 비트 AND. 비트 곱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얘는 자, 바가 하나 있는데 얘 뭐랑 헷갈리면 안 되겠어요? 두 개 있는 거랑 헷갈리면 안 되겠죠. 자, 얘는 논리 합이라고 해요. 5입니다. 5. 자, 그래서 얘는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이게 비트 연산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뭐냐면 모두 두 개가 그러니까 비트 합에서 5에서 둘 다 값이 피연산자로 나와 있는 값들이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0인 경우는 0이고 나머지는 다 1입니다. 하나라도 1이 있으면 1이라는 거죠. 자, 익스클루시브 OR는 뭐냐면 두 비트가 같은 값이 있다. 같은 값이다 그러면 얘는 0이에요. 자, 11도 0이죠. 자, 그런데 비트의 값이 서로 다르다. 그럴 때 1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5 중에서 진짜로 하나만 서로 같은 것만 실제 5라는 거죠. 하나만 1인 경우만 5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자, 얘는 이제 틸드라고 합니다. 틸드. 물결이죠.
얘는 뭐냐면 해당되는 비트가 있을 때 해당되는 비트가 0이면 1로. 자, 0이면 1로 바꿔요. 자, 1이면 0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걸 보수라고 하는데요. 자, 부정, 비트 낫이 되겠습니다. 낫.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비트 연산자에 대해서. 자, 이번에는 뭐냐면 쉬프트 연산자. 쉬프트 연산자. 자, 내가 지금 A, 그 다음에 여기는 연산자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 자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료가 있는데, 이걸 이제 A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근데 지금 내가 두 개를 오른쪽으로 보내겠다. 두 개를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오른쪽으로 두 개를 보낸 거죠. 쭉 두 개를 오른쪽으로 민 거예요. 자, 이렇게 미는 거죠. 자, 미는 것은 왼쪽으로 밀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도 밀 수 있는데,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왼쪽으로 밀겠다. 그러면 화살표의 방향이 이렇게 작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다가 두 개 있는 거고. 자, 반대로 오른쪽으로 민다. 그러면 크다가 이렇게 두 개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A가 지금 요 비트 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B는 뭐냐면 내가 몇 비트만큼 이동시킬 건가. 이동 비트의 수를 B가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 나 있는 것처럼 지금 자, 자료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잠시만요. 자, 요거 잠깐 볼게요. 이게 현재 어떤 상태죠? 현재 A 값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두 비트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죠. 어디로? 오른쪽. 그러면 이게 만약 A다 그러면 A, 자, 오른쪽으로 밀었으니까 자, 2 이렇게 연산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나왔죠? 자, 두 비트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0B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진수로 표현된 거예요. 이진수. 요거예요. 이진수 중에서 두 비트를 오른쪽으로 밀었어요. 자, 이 오른쪽으로 밀었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맨 뒤에 있는 두 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지겠죠? 떨어져 버리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00이 있었던 위치는 뭔가로 채워지죠. 뭘로? 00으로 채워집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반대로 얘는 뭐죠? 얘는 왼쪽으로 미는 거죠. 자, 얘를 이렇게 왼쪽으로 밀어요. 왼쪽으로 밀어요.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반대로 여기 오른쪽 끝이겠죠. 죄송합니다. 왼쪽으로 밀면 오른쪽 끝에 자, 이 두 비트가 0으로 채워지고 여기 맨 앞에 있는 두 비트는 날아가 버리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왼쪽으로 두 비트 이동하고 오른쪽으로 이동한 게 있으니까 왼쪽으로 이동했으니까 두 비트는 0으로 채워진다. 빈 공간은 00으로 채워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뭐죠? 자, 얘는 오른쪽으로 미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자, 오른쪽으로. 자, 어떤 거죠? 오른쪽으로 밀었죠?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크다라고 하는 기호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세 개잖아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나 있는 것처럼 크다라고 하는 게 두 개 있을 경우에는 이게 두 개를 밀잖아요. 오른쪽으로 밀 때 어떤 값이 채워지냐면, 00이 채워진 이유가 뭐냐면 최상위 비트와 동일한 비트로 채워진다. 자, 이게 최상위 비트가 얘예요. MSB라고 하는데 최상위 비트가 요거예요. 요 값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자, 최상위 비트. 자, 여기 최상위 비트의 값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 1이 있었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00이 아니라 11이 채워지는 거죠. 자, 반대로 3개다. 그러면 얘는 뭐 어떤 거냐면 무조건 0으로 채웁니다. 무조건 0으로 채워진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뭔지 볼게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여기 두 개 있는 거예요. 작다가 두 개 있는 거하고 크다가 두 개 있는 건데 얘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자, 어떤 자료를 자, 1, 0, 0 있다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얘를 이렇게 한 비트 밀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비트를 밀어요. 왼쪽으로.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되겠어요? 0이 하나 더 채워지겠죠. 그러면 100에서 1000이 됩니다. 자, 우리 4잖아요? 100이니까, 이진수 100이니까 4인데, 자, 왼쪽으로 한 비트를 밀면 얘가 8이 된다고요. 자,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아, 4 곱하기 2네. 그쵸? 자, 이 곱하는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1000인데, 자, 내가 왼쪽으로 하나를 밀어요. 자, 이렇게 하나를 밀었어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자, 여기 위치에, 1 위치에 0이 되고, 1, 0이 되겠죠. 얘는 날아갈 거니까.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8이 4가 됐네요. 자, 이렇게 됐죠. 자, 여기 있는 거 떨어지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왼쪽으로 밀면 나누기 효과가, 오른쪽으로 밀면 왼쪽으로 밀면 채워지니까 곱하기 효과가, 자, 왼쪽으로 밀면 곱하기 효과가,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밀면 여기 있는 것처럼 나눗셈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가장 빠르게 곱하기하고 나누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얘는 뭐 곱하기만 가능했어요? 2로 곱하거나 2로 나누는 것만 가능하겠죠. 자, 여기서는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뭐 제가 비슷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수식이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연산식이거든요. 연산식이죠. 익스프레션인데. 자, 근데 여기 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연산자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뭐부터 계산해야 되죠?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죠. 자, 1 더하기 2 곱하기 3. 자, 그럼 뭐 값이 얼마예요? 자,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보자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자, 왼쪽에서 오른쪽이니까 3 곱하기, 자, 3이니까 9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다고요. 자, 1 더하기 2 곱하기 3이다 라고 하는 거 할 때는, 자, 더하기하고 곱하기가 있으면 당연히 더하기보다 곱하기의 우선순위가 높다고요.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더하기하고 곱하기가 있으면 곱하기 먼저 하는 거야. 자, 곱하기 먼저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2 곱하기 3을 하니까 6이 되고 다시 더합니다. 그럼 7이 되는 거죠. 연산의 순위가 1번,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이 연산자들이 종류가 많은데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으면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거예요. 위에 있으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여는 브레이크, 닫는 브레이크 우선순위 제일 높네요. 당연히 얘 혼자 쓰이지 않고 항상 같이 쓰입니다. 자, 그리고 뭐도 있어요? 여는 가로, 닫는 가로 얘도 우선순위 제일 높고, 자, 뭐 있어요? 여기 점도 있네요. 점은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객체를 접근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이고요. 자, 얘는 배열을 접근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여는 가로, 닫는 가로는 이게 뭐냐면 그 메소드 호출할 때 쓰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익숙할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자, 얘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탄항연산자, 피연산자가 하나잖아요. 자, 현재 값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자, 값을 증가시켜요. 자,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자, 얘는 여기 있는 플러스하고 이 마이너스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자, 얘는 뭐냐면 후위 연산자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x 플러스. 자, 그러면 x 플러스하고 플러스 x는
자, 뭐가 더 우선순위가 높다? 얘가 우선순위가 더 높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자, 더하기 x, 마이너스 x. 이거 뭐예요? 현재 부호값을 바꾸는 거예요. 자, 이 부호값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플러스 x는 현재의 부호값을 유지하는 거고, 마이너스 x는 부호를 바꾸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마이너스 x야. 자, 그럼 어떤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호 관련된 연산자죠. 자, 마이너스 x 곱하기 y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야? 요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 후위 선위 증가 요게 이제 플러스 x 이런 게 이제 그 다음으로 우선순위가 높고 뭐 마이너스 x 그것도 우선순위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비트의 값을 부정하는 거, 그죠? 보수를 취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느낌표 논리, 현재 논리 값이 true이면 false로, false이면 true로 바꾸는 거. 이게 이제 우선순위가 높아요. 자, 그 다음 우선순위 높은 게 타입 테스팅. 자, 어떤 데 썼죠? x equal int y. 요거예요, 요거. 이게 이제 자료형을 변환할 때 사용하는 여기 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로가 위에도 나와 있고 아래도 나와 있는데 다른 가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new라고 하는 게 뭐 C에는 없어요. C는 없는데 자바에는 new라고 하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객체를 생성하는 연산자. 고요. 그 다음에 높은 게 산술연산입니다. 산술연산자가 꽤 높네요. 그렇죠? 당연한 거지만 곱하기보다는 여기 있는 것처럼 더하기 빼기가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나누기가 더 높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하는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비트 값을 시프트하는 연산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비교 자, 연산이 있습니다. 관계연산자예요. 관계연산자도 비교하는 것도 크다고 작다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같은가 동등한지 같지 않은지를 비교하는 걸 비교하면 같이 있을 때는 얘부터 먼저 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비트 연산자가 있고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 자, 논리 연산자. 엔드, 그 다음에 오어가 있는 거예요. 조건 엔드, 조건 오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이게, 비트 연산자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앰퍼센트가 두 개가 있으면 얘는 논리 값을 계산합니다. true 또는 false. 자, 그 다음에, 이거 뭐지? 사망연산자. 맞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게 뭐냐면, 대입에 관련된 연산자. 이 우선순위가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사용하다 보면 시언어에서 연산자의 우선순위하고 다르지 않거든요. 동일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외우려고 자, 이제 그 연산자 우선순위 배웠는데, 자, 이거 잠깐 볼게요. 이게 뭐예요? 얘는. 자, 이꼴이 있는데, 이꼴은 오른쪽에 있는 값들을 계산해서 왼쪽에다가 저장하는 게 이꼴이잖아요. 그렇죠? 배정 연산자, 할당 연산자거든요. assignment statement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꼴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맨 오른쪽에 있는 이꼴부터 계산해 가지고 하나씩 계산 결과를 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연산자 이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계산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계산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산합니다. 자, 이게 상식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자, 어떤 경우에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산해? 우선순위가 같을 때만. 그렇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라고 하면 우선순위를 먼저 고려해서 자,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계산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값은 이 세 개의 연산자가 다 뭐예요? 자, same. 같은 우선순위를 가져요. 그러니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 경우는 어떻죠? 아, 플러스 플러스가 있고 더하기가 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고 곱하기가 있고 그러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가? 우선순위를 여기 있는 것처럼 얘가 맨 처음에 있는 거예요. 자, 후위 연산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전위 앞에 있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고 자, 그러면 이게 계산이 되겠죠. 하나가 계산되고 두 개가 계산되니까. 그 다음엔 남는 연산자가 더하기와 곱하기밖에 안 나와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되는 거야? 곱하기 먼저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더하기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산자를 계산할 때는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꼭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연산자와 달리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자, 값이 대입된다라고 하는 것을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